네, SNS를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는 SNS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별 기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 가져왔습니까? 네, 세 가지 소식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 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와 같은 편임을 좀 강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 일제강점기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다라는 네티즌의 댓글을 소개한 공지영 작가의 글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당이 또 한 번 막말 논란에 좀 휩싸였는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얘기는 홍준표 전 대표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같은 편. 네. 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와 자신을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이 홍 전 대표가 좀 야당의 쓴소리를 많이 이렇게 좀 내뱉을 때가 많았는데요. 네. 한 매체에서 이제 저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약간 해명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홍 전 대표는 나는 황 대표의 정치 대선배이고 당연히 황 대표는 저격의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 24년 동안 당을 위해서 무한 헌신한 자신의 입장으로는 누가 당을 맡더라도 잘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격려와 비판을 한다는 것인데요. 네. 다시는 같은 편을 악의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짓은 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이 글을 올린 다음에도 쓴소리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이 있었죠. 이를 두고 이제 아무런 의미 없는 민주당 이중대 노릇하는 사람과 다투고 또 주범인 대통령이 말리는 연출을 하게 했으니 참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라고 오늘 올렸는데요. 예. 이 1시간 후에 있는 글에서는 또 한 번 더 쓴소리를 더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야당을 대한 세력, 수권 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강단과 결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니 고깝게 듣지 말고 향후에 대책이나 잘 세워주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네, 네, 많이 이쪽으로 쓴소리 나가겠습니다. 하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는 검찰이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이제 추가 구속 기소할 예정인데요. 예. 두 번째 기소죠. 그래서 이제 공지영 작가가 한 네티즌의 베스트 댓글이라며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예. 뭐 일제 강점기 경무국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라며 시대만 달랐으면 고문해서 죽였을 것. 뭐 검찰 전신이 일제 강점기 경무국이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 작가는 이와 더불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지 마피아도 애하고 여자는 안 건드려라고 자신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예. 이게 그 행간이 뭘까요? 위쪽에 베스트 댓글이 위쪽이고요. 네. 아래쪽이 아마 공지영 작가의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피아도 애하고 여자는 안 건드린다. 글쎄요. 공지영 작가 네. 지난번에 금태섭 의원이 나와서 작가에게는 이런 것보다 비판 정신이 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글쎄요. 뭐 총선을 아무래도 의식한 걸까요? 아니면은 그 언저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네, 그 이후에서는 그 근처 댓글은 뭐 그동안 계속 공지영 작가가 올렸던 뭐 서초동 집회나 관련 글들이었고요. 예. 네, 오늘 발언이 조금 오늘이 아니죠. 어제 올린 발언이 조금 들여다볼 만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글쎄요. 검찰 전신 일제 강점기 경무국 이건 좀 맞지 않는 얘기죠. 네, 그렇죠. 강점기 경무국과 지금 우리 검찰을 한 몸으로 친다는 것은 상당히 글쎄요. 듣도 보단 못한 그런 해석인데 알겠습니다. 그 지금 윤지호 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적색 수배가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공지영 씨하고 윤지호 씨 이쪽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얘기는 없습니까? 네, 관련 글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아직 특별히 눈에 띌 만한 의견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있죠. 네. 계속 스크린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팔로우 예, 하겠습니다. 계속 네. 보고 있고 지금 시민권을 땄느냐 안 땄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 네. 검찰도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신청을 반려를 했다가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 시민권 때문인데 네. 캐나다 시민권을 따게 되면은 범죄 인도 청구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 검찰의 좀 설명이죠. 글쎄요.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도 캐나다 경찰이 한국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캐나다 경찰이 뭐 개입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사실 캐나다 쪽에서도 윤지호 씨가 지금 뭐 소송이라든지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게 있죠. 사기 혐의라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서 캐나다 경찰이 일단 잡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뭐 연말이고 그러니까 곧 들어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스크린을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은 또 없습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이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발언인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막말을 했다 이런 논란에 좀 휩싸였죠. 이 김재원 의원이 택시기사와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예. 이 택시기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찬 대표가 그러면 2년 뒤에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되겠네요 라고 했다는 발언을 예.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김재원 의원이 여당 대표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다며 이 즉각 사죄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를 요청을 했고요. 예. 또 이를 두고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옹호를 했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이 소개한 택시기사분의 농담을 막말이라고 하시겠다고요. 왜 막말 프레임은 항상 우파를 향해서만 작동하는 겁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죠. 예. 글쎄요. 이것도 뭐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네.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만 언제부턴가 좀 진영 논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그렇죠. 예, 좀. 꼬투리가 나오면은 서로 아주 악의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네, 작은 말에도 굉장히 크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흔들리는 그런 예.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그러게 발언들을 하고. 알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 글쎄요, 죽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옳지는 적절치가 않아 않죠. 보이고 네. 이해찬 대표가 뭐 계속 집권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직접적으로 밝힌 것도 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좀 거슬리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네.